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회 인간공학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네스의 동작경제의 원칙이다. 그죠? 동작경제 원칙 세 가지를 쓰고 이렇게 돼 있죠. 우선은 그러면 동작경제의 원칙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5가지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 동작경제 원칙 세 가지는 뭐냐면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 있죠. 신체가 있고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그리고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이 있다. 그죠?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 그리고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뭐 요것만 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타이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씩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예를 들어라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 됐던,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이 됐던,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이 됐던, 단편적으로 나오면 한 5가지 정도, 알죠? 스시오라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가지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 한 가지만 쓰면 되겠죠. 뭐 많이 쓴다라고 해서 점수를 더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생각나는 것 한 가지, 뭐 제가 뽑아왔는 거는 뭐 요 정도입니다. 그죠? 한번 봐주시게 되면,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같은 경우에는 신체니까 우선은 손이 있습니다. 손. 그래서 양손은 동시에 시작한다. 그죠? 동시에 동작을 시작하고 또 끝마쳐야 한다. 알겠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작업장 배치 같은 경우에는, 작업장 배치는 모든 공구와 재료는 지정된 위치에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그죠? 위치에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은 공구의 기능을 결합하여, 뭐 예를 들어서 망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못을 치는 부분도 있지만 빼는 것도 뒤에 있잖아. 그죠? 뭐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이 공구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가장 짧으면서도 뭐 조금 적기 쉬운 내용들로 해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서블릭에 대해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뭐 작업 관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동작 연구를 통하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우리가 수작업이 있겠죠. 그죠? 수작업. 수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작업은 몇 가지? 이 우리가 동작 연구에서 제일 처음 이 동작 연구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길브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브레스라는 사람은 18가지 기본 동작을 만들었어요. 18가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17가지입니다. 거기서 찾아냄이라고 얘기를 하는 F, 파인드가 있잖아. 그죠? F는 없어지고 지금은 17가지가 남아있지만 어떻게 됐든 그 당시에는 18가지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구성될 수 있다. 뭐뭐에 의해 만들어졌으면 누구? 길브레스라 그랬잖아. 그죠? 길브레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작 내용보다 동작 목적이 되겠죠. 동작 목적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이고 18가지고 그리고 길브레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동작 목적을 중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ILO라는 거는 이제 국제노동기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노동기구. 피로여유가 있습니다. 피로여유에서 변동여율 9가지 중 5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9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9가지를 모두 쓰시오 이렇게는 잘 안 나옵니다. 알죠? 대략적으로 이제 봤을 때 한 5가지 내지 6가지, 뭐 5가지를 쓰라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5점, 한 6가지 정도 얘기를 하면 이제 6점,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유율이죠. 여유율. 알죠? 여유라는 거는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 일만 하지는 않잖아. 그죠? 일도 하지만 휴식도 취하는 거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유율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알죠? 그러면 이 여유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여기 보면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체크해 놨는 부분이 조금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서 체크를 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각, 청각.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죠? 여유율이라면 시각, 청각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시각 긴장도, 그리고 청각 긴장도, 그리고 정신 있죠? 정신적 긴장도가 있고, 그리고 또 정신이 또 나옵니다. 단조감이 있죠. 단조감. 정신적 단조감, 신체적 단조감. 그래서 시각, 청각, 정신, 그리고 정신, 신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 외에도 뭐 조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외우기 쉬운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5가지 정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세포를 쓰시오라고 그렇게 돼 있다. 그죠? 색을 구별합니다. 색을 구별하고 황반에 집중되어 있는, 색을 구별하는 거는 무슨 세포입니까? 이거는 원추세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원추세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주로 망막 주변에 있으면 밤처럼 조도 수준이 낮을 때 기능하고, 흑백, 명암만을 구분하는 이걸 우리가 간상세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원추세포가 있고 간상세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추세포는 색을 식별, 간상세포는 우리가 명암을 식별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시력이 0.5일 때 링스톤 1.5mm를 나타낸다. 그죠?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 소수점,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라면 몇째 자리까지 구하는 겁니까?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우선은 시력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1.5mm가 나와 있고 거리를 묻고 있다. 그죠? 요게 얼마냐?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력과 시각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시각은 시력의 역수로 구할 수가 있다.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각을 구하게 되면 시력이 0.5라고 그랬죠. 0.5니까 2분의 1이잖아. 그죠? 0.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5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2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뭐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시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시각은 57.3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상수라고 그랬잖아. 그죠? 상수. 573 요거 더하면 되죠. 57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 얼마라 그랬습니까? 60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60을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D 이렇게 된다. 그죠? D. 그리고 나눠주기를 거리 L로 나눠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각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시각이 2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시각에 2가 들어갈 것이고 2는 이렇게 되겠죠. 57.3이 될 것이고 곱하기 60이 될 것이고 곱하기 D는 얼마냐면 1.5잖아. 그죠? 1.5. 1.5가 들어가면 될 것이고 나누기 L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 L은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기고 2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요 값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로 나눠주게 되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578점 얼마냐면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답을 여러분들이 2578.5 이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알죠? 이게 답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거리를 뭘로 물었습니까? 메타로 물었잖아. 메타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메타가 아니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이 D가 단위가 뭐였습니까? 밀이잖아. 밀이.
이 D가 단위가 미리였기 때문에 L은 뭘로 나오고 있습니까? 미리로 나오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미리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물었던 거는 미리가 아니죠. 미리가 아니고 뭘로? 메타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메타로 바꿔줘야 되겠죠? 메타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cm가 1m고 미리 같은 경우에는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요거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2.578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메타가 되겠죠. 메타. 근데 여기에서 요걸 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요걸 바꿔줘야 되죠. 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으니까 넷째 자리 하나 둘 셋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2.579 이렇게 된다. 그죠? 579 메타.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 칠 때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조금 인지를 하고 기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오금의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오금 높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의자 높이. 의자 높이는 우리가 오금 높이로 작성을 한다. 그죠?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의자 높이니까 이제 조절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조절식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자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의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의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거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요 의자의 높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걸 조절식으로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 하면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여기서 무릎 뒤에 여기 조금 낮네. 그죠? 요 높이, 요걸 우리가 오금 높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뒤에 높이잖아. 그죠? 요 높이, 여기까지, 바닥에서 여기까지 요걸 우리가 오금 높이라고 얘기를 한다. 의자 좌판 같은 경우에는 요 오금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절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고, 신발의 두께가 있다. 그죠? 신발의 두께가 얼마냐면 2.5cm고, 여유도 있네요. 1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금 높이가 남자가 392mm로 되어 있고 표준 편차는 20.6, 여자는 363mm고 1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mm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cm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뭐 cm가 됐던 mm가 됐던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미리로 계산하는 게 낫겠죠. 뭐 센티미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센티미터니까 미리로 고치면 신발의 두께는 25mm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유 같은 경우에는 1cm니까 미리로 고치면 10mm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표준 편차라는 거는 이제 흩어짐의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조절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절식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죠. 정규 분포를 합니다. 정규 분포를. 모든 분포는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보고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이 있죠. 평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절식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낮은 쪽이 있을 것이고, 낮은 쪽을 여기라고 보면 낮은 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높은 쪽이 이렇게 있겠죠. 높은 쪽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높은 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보면 낮은 쪽이라는 거는 조절식이니까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낮은 쪽이라는 거는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알죠? 그러면 낮은 쪽은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까 요 치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작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쪽이 있습니다. 큰 쪽. 큰 쪽 같은 경우에는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남성의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낮은 쪽이니까 여성의 몇 퍼센트? 여성의 5%가 될 것이고 5%. 그리고 요거는 남성의 95%로 설계를 하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확률이라는 거는 왼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치를 보니까 5%, 즉 이게 얼마? 5%라는 얘기죠. 이게 5%. 그러면 여기에서 95%라는 얘기는 뭡니까? 95%니까 이 아래쪽 여기에서부터 쭉 따졌을 때 이까지 오니까 이 아래쪽이 95%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거는 몇 %입니까? 5%가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는 우리가 정규 분포는 좌우가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요 위치라는 거는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고 평균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알죠? 작은 값을. 평균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니까 여기는 평균에서 얼마만큼 빼주겠죠. 작은 쪽이니까. 알죠? 작은 쪽이니까. 얼마만큼 빼주게 되는데 얼마만큼 빼게 되면 요 면적이 5%냐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표준 편차의 1.645배만큼 빼줍니다. 알죠? 1.645배. 그러면 곱하기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죠. 표준 편차. 즉 평균에서 빼주는데 표준 편차의 1.645배만큼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요 아래쪽 면적이 얼마다? 5%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다른 조건이 없을 때 구하게 되는 식이고 여기에서는 또 조건이 있었죠. 단 신발의 두께가 있잖아. 신발의 두께가 있으니까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그만큼 또 올려줘야 되겠죠. 여유도 있잖아. 그죠? 여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올려줘야 되겠지. 이걸 감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죠? 플러스 우리가 신발의 두께니까 25를 플러스 해주고 플러스 또 얼마가 플러스 되냐면 여주가 10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면 될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쪽이 기준이잖아. 그죠? 평균보다 큰 쪽이니까 평균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큰 쪽이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지면 이 아래쪽 면적이 95%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하고 대칭이잖아. 그죠? 요쪽 면적이 5%가 될 테니까 요거하고 대칭이니까 1.63으로 똑같습니다. 요거는 밑에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요거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645 곱하기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큰 쪽에서도 여유를 고려해 줘야 되겠죠. 신발 같은 경우에는 25가 될 것이고 여유는 10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게 되면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의 평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얼마가 되냐면 363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1.645에다가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9.5가 되는 거죠. 19.5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발 25 더하기 여유가 10이니까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65점 얼마나 하면 925가 나옵니다. 9225가 될 것이고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단위는 당연히 미리로 바꿨으니까 미리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남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남성을 기준으로 하니까 남성의 평균이 얼마냐면 392입니다. 392에다가 플러스 1.645가 될 것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냐면 20.6이죠. 20.6을 곱해주고 더하기 요 신발 고려해줘야 되겠죠. 25가 있고 더하기 여유 10이 있으니까 요걸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460점 얼마냐면 887이라고 8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위는 미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조절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낮은 값 요거부터 시작해서
요 값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답을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문제는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며 팔꿈치의 바깥쪽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걸리게 되는 질병이다. 그죠? 팔꿈치 바깥쪽 돌출된 부위에 통증과 함께 발생된 염증을 말한다. 이라면 이거는 뭐 우리가 테니스 엘보 외상과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팔꿈치의 바깥쪽에 통증이 발생하며 손목이나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팔꿈치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던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요걸 우리가 외상과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8시간 조립 작업에서 대사량이 나와 있다. 그죠? 조립 작업에서 대사량이 우리가 얼마? 1.2리터 per min으로 돼 있죠. 분당 1.2리터라는 얘기입니다. 측정되었다. 여성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여성 근로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권장 에너지 소비량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3.5로 돼 있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 5로 돼 있죠.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성에 관해서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작업 시 에너지 소비량을 우리가 보통 E라고 나타내고 에너지 소비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 산소 소비량이 1.2죠. 분당. 그러면 1.2에다가 곱하기 산소 1리터에 대해서 우리가 5kcal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이 되겠네. 1.2 곱하기 5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휴식 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작업 시 에너지 소비량에다가 권장 소비 에너지 소비량 여기서 여성이니까 3.5를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작업 시 에너지 소비량 2에다가 마이너스 휴식 중에 에너지 소비량 1.5가 됩니다. 알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성일 때는 3.5다라는 것 요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만약 남성으로 주어졌으면 5를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또 곱해줘야 되겠죠. 시간이 여기 보면 8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갈로해서 8시간이니까 분당으로 나와 있으니까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알죠? 분당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은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6-3.5가 될 것이고 나누기 6-1.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8 곱하기 8시간이니까 60 이렇게 분으로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66.67 단위는 뭐가 되는 거죠? 휴식 시간을 묻고 있으니까 요거는 분으로 바꿨으니까 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